경남엔 8개 시군에서 22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집단 감염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통장 관련 대책으로 진주시가 소상공인들에게 14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원 특례시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출범합니다. 일제의에 외국으로 강제 동원됐다 숨진 희생자들의 위패가 늦게나마 안치됐습니다. 내년부터 유해 발굴 작업도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경남 전해드립니다. 경남에선 모두 2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최근엔 가족 간 감염, N차 감염이 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빨리 찾아내고 빨리 차단하는 코로나 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에서는 22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으로 대부분 확진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8명, 진주 5명, 김해 3명, 밀양 2명, 통영, 사천, 산청, 하동이 각각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진주 이통장 관련은 82명, 김해 노인주간복지센터 관련은 33명, 거대 조선소 관련은 18명, 창원 소다포차 관련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확진 환자가 근무하는 양산의 한 중학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았고 수능 당일 감독관으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돼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지역 감염은 가족 간 감염과 N차 감염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 활동성이 강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비롯해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대화를 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무증상이라도 신속히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빨리 찾아내고 빨리 차단하는 코로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도내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은 모두 35곳 가운데 54%인 19곳이 가동 중입니다. 또 일반 병상은 301곳 가운데 72%인 218곳이 운영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병상 부족에 대비해 제2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 누적 확진 환자는 779명에 입원 환자는 235명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이 통장 관련 코로나19 대란 대책으로 진주시가 소상공인들에게 14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만 재난금을 지급하는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컸고 소상공인들은 지원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이 통장 관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끊이질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진주 상권의 연말 특수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가 모두 143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인 단란주점 등에는 업소당 1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지원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대상인 노래 연습장과 음식점 등은 업소당 70만 원씩 55억 원을, 이들을 제외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소당 50만 원씩 84억 원을 각각 주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 자체는 반겼지만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이 컸습니다.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거라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히. 당연히 부족하죠. 월세가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인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훨씬 턱도 없는. 모든 진주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진주시는 보편적 지원은 힘들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소비 절벽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통장발 코로나19 대란이 행정의 안일한 대처로 촉발된 만큼 모든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주 전 시민이 다 받아야 되지. 자영업자만 어렵고 진주 시민은 안 어렵습니까? 한편 지난 7일 모든 시민들에게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던 민주당 진주시 의원들은 진주시의 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창원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 104만의 창원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 시간에 특례시 승격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시 수건사업 중 하나인 특례시 승격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소멸위기 소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특례시 추진 2년여 만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한 차례 좌절되는 등 몇 차례 진통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 특례시가 출범하는 시점은 법안이 국무회의와 공포를 거친 2022년 1월. 특례시 옷을 갈아입는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정부 공모 신청이나 진해 신앙 등 항만에 대한 직접 참여권 등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이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비약보 등 재정 특례를 통해 커진 몸짓에 맞는 살림살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행정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며 우리 시민들의 삶과 복지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통합 10년을 맞아 특례시 승격이란 선물을 받은 창원시는 앞으로 출범 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특례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정부가 오늘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희생자 278위의 위패를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안치한 건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유해 발굴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일제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동원됐다가 숨진 희생자 가운데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경우는 신고된 것만 무려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신고가 안 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 주도의 유해 발굴 작업은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기타 지역에 대한 유해 조사나 발굴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당장 유해 발굴과 확인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위패 안치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도 이제 고령인 만큼 일단 위패라도 먼저 안치해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겠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눈물과 큰 한숨 속에 희생자의 생년월일과 사망 일자를 적은 위패를 안치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76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에 안치하는. 이번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안치한 위패는 모두 278위로 지난 6월 안치한 800여 위를 합쳐 모두 1000여 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든 유해도 모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진짜 우리도 눈을 편안하게 감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부는 내년부터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해 국외동원 희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유해 수습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지역은 물론 사할린이나 중국, 남태평양 지역까지 희생자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에도 유족들은 자신들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하루빨리 체계적인 발굴과 확인 작업을 통해 유해 봉환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80년 만에 만나서 잠시 영상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독수리 최대 월동지 가운데 한 곳인 고성군이 독수리를 활용한 생태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고 있는 조류 독감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하늘 위로 독수리들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2m가 넘는 날개를 펴 창공을 가르는 모습은 말 그대로 하늘의 재앙입니다. 논이에 던져놓은 먹이를 먹기 위해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하나둘씩 내려앉습니다. 신기해요. 덩치가 크고 너무 멋졌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 몽골에서 이곳을 찾은 독수리는 오랜 일찍 찾아온 추위 탓에 20여일 정도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조류독감 때문에 겨울 불청객이 된 독수리가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성군이 독수리를 활용한 생태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9억 원을 들여 탐조센터 조성과 생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1인 1친구 사업도 진행하고 그리고 경유진 북한에 독수리 먹이를 주는 사업도 제안해서 독수리를 통한 남북 교류 물꼬를 틀려고 합니다. 특히 독수리 생태 관광 사업 추진으로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먹이를 주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얘들이 습성상 양계장이라든지 축사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짜에 먹이를 주고 함으로 인해서 AI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월동한 독수리들은 내년 2월부터 차례로 몽골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본 예산을 5조 2,243억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종합심사에서 당초 제출 예산안에서 마스크 구입 예산 등 6억 8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예산 32억 2천만 원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진주 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진주시와 사천시로 오가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25일 시범 운행 이후 2달여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15,800여 건의 광역 환승으로 시민들이 2,2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용의자 59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새벽 2시 35분쯤 자신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양산시 북부동의 한 공터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훼손한 시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의회가 거창군이 제출한 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예산안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는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에는 동의하지만 의회가 지적해온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 절차상 문제와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이같이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펼쳐지는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표권 이전 계약은 무산됩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경남도의회가 지난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